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제 양쪽에 이렇게 로봇 친구들이 있네요. 이전에는 로봇은 정말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현실 세계,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 창술사님은 항상 이 제자리를 로봇으로 바꾸겠다. 맨날 이야기하고 가시죠. 아직 제가 내줄 생각은 없는데 로봇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그 테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도 제자리를 로봇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전혀요. 전혀 아니시죠? 그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과감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 많은 분들이 테마 안에서 생각보다 오래 갔어, 생각보다 많이 갔어라고 꼽는 테마가 아마 지난해 연말 올해 초 로봇 테마를 꼽으셨을 거예요. 그게 삼성이 먼저 이제 이슈를 터트려 주면서 네. 로봇주가 실체가 좀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이 10배 규모로 커졌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물론 작년 한 8월쯤인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240조 중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나왔고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려고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아마 이제 여러 로봇 업체들에 대한 이제 M&A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 로봇 사업체 수가 등록된 회사가 대략 4,300개 회사입니다. 이제 매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100억이 넘는 회사가 50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50억 미만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3,000개 정도 회사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기술력이 인정되는 회사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회사들에 대한 뭐 탐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이제 외형 성장을 위해서 M&A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사실 뭐 일단은 지금 성장기라기보다는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로봇 관련 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주들에 대해서는 뭐 테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관련 종목들을 따로 업종처럼 묶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아직 테마에 그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소기업, 기술력이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 로봇 관련주 믿고 투자해도 그 성장성만 보고 믿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사실 7년 전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전기차 과연 이게 되겠어? 라고 정말로 이제 증권사, 저도 직원이지만 네. 아침 회의를 할 때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거절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실적이 나왔고 그만큼 뭐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미 말을 해줬던 부분이니까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저는 전기차가 한 6년, 7년이 걸렸지만 로봇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일단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사실 로봇 자체가 모든 속도가 다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크게 불러봤을 때 이제 서비스용의 로봇이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게 있을 거고 이제 맞아요. 협동용 로봇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의 로봇이 있을 거고 이제 서빙 로봇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청소용 로봇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제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수율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게 빨리 비용적인 면에서 단기적인 비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위해서라도 빨리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크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물론 사실 주가 자체는 실적이 일단 당장에 나오기보다는 그에 대한 뭐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을 때 이미 주가는 다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정책 기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용 서비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그 서비스용보다는 산업용 로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 혹은 국가는 어딘가? 미국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지금은 물론 19년을 필두로 해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미국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미국은 이제 수술용 로봇이나 의료 쪽에 좀 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이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2025년까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로봇 산업이 성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자체적으로는 기술력이 굉장히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아이보라는 강아지 로봇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200만, 500만 원짜리 한 그 로봇이 그만큼 일본 자체가 예전부터 로봇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깊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인 회사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미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론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는 대략 30조에서 40조 정도에 대한 규모가 있긴 하지만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규모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시작을 해서 물류 산업이나 이런 로봇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실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중국이 사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만큼 중소형단의 이제 기업들도 덩달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 편의점에서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곧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 부모님께서도요, 그 음식점 갔을 때 그 무인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동화 기기? 그걸 잘 이용하시는 걸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로봇까지 나타난다면은 되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국내 로봇 산업 빠르게 그 시장이 더 커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아,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서 이제 커피에 반하다라는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네. 물론 일단은 인천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 쪽으로 한정되게 먼저 커피에 반하는 이제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바리스타 로봇을 지금 시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걸 로봇을 쓰는 이유가 사실 많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지점마다 어떻게 보면 입맛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시피에 대한 이 일관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치킨이나 피자와 같은 음식료 업종에서는 아마 좀 이런 다관절 로봇 같은 부분들이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이걸 로봇을 대체한다고 해서 이 로봇 한 대에 대한 비용이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로봇 대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이거 로봇이 만들면은 맛은 일관되겠지만 맛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로봇이 너무 많아서 뭐야 옛날엔 로봇 없이 어떻게 살았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이 커져가는 로봇 시장에서 이화진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장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그런 종목을 한번 투자해본 기억도 있거든요. 물론 그 기업도 괜찮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로봇 산업 중에서 빠르게 올라온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을 해본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하트 혹시 보셨는지? 봤죠. 저 드라마 좋아해요. 이제 거기서 지성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빈치 로봇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그게 사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다빈치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때 2000년도 후반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지만 사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무슨 사람이 수술하지 로봇이 수술을 하냐.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시총이 120조가 됐는데 그 로봇이 어떻게 하냐 되면 우리가 흔히 콘솔 게임을 하듯이 이걸 쓰면서 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로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에서 85%가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실제로 이게 로봇 하나가 30억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로봇 회사에 대한 공시를 보다 보면은 뭐 공급 계약 20대, 30대 이거 얼마 안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 한 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용 로봇으로서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이미 한번 그에 대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국내에 대한 이제 로봇 회사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관심을 일단은 먼저 우리 국내도 한번 보여주지 않아야 됐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스베리님이요. 로봇은 초반에 쪼매먹고 안 들어가 봤어요라고 글 써주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로봇 관련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 혹은 테마로 반짝 떴을 때 그때 수익을 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용, 의료용 로봇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이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래서 사실 로봇 테마주가 이제 움직였을 때 초반에 제가 탐방을 다녔던 회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국내판 어떻게 보면 큐렉소라는 회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큐렉소요? 이 회사가 의료기기 이제 로봇인데 물론 제일 큰 회사는 고영이라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큐렉소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로봇을 만들고 척추 수술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재활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일단 큐렉소 같은 건데요. 일단 매출적인 면에서는 인공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2위에 있는 임플란트 업체와 일단 계약을 맺은 상태고 일단 2025년까지 약 5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적어도 매년마다 10대 정도의 공급 계약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매출이 작년부터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CE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미국은 FDA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 인공관절 로봇은 상반기에 지금 미국 FDA 승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다 되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환경이 다 만들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척추 수술 같은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K 바이오가 척추 임플란트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미 미국에 지금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모든 지금 과정을 다 세팅이 다 된 상태예요. 그리고 재활 로봇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원래 현대중공업에 있는 자회사를 인수한 이제 회사인데 여기서 있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이 좀 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큐렉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척추수술, 재활로봇 제조 판매하는 국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수술용 로봇 관련주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독 이화진 과장님이 로봇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데 네, 혹시 뭐 로봇으로 빙의하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원래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관심은 별로 없었고 사실 큐렉스 사실 로봇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가장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사실 다른 로봇이나 뭐 에버리봇이나 유진 로봇이나 이미 한번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 다른 로봇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공부를 하다가 탐방을 간 게 이제 큐렉스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알아가는 과정 단계였습니다. 네, 큐렉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5.21%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로보스타, 로보티즈, T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보가 들어간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큐렉소도 갖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꼭 관심 종목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무언가 갖고 있는 것 같아. 기술력에 믿고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하나의 종목을 추가해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우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 이것도 로봇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커피에 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간절 로봇 쓰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제우스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사실 이게 매경제 TV에서도 CEO님께서 나와가지고 설명도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도 좀 좋았던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이제 습식 세정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고 사실 로봇 관련도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로봇 관련은 이제 모듈이나 컨트롤러나 이런 모터와 관련 부분들도 전부 다 100%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로봇 수요가 꾸준히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습식 세정 같은 경우 우리 일본 회사를 인수를 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생산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무단에서 비용을 다 걷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에서도 충분히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로만 봤을 때 세정 장비로만 봤던 분들, 제우스는 다관절 로봇과 수소 운송 기술 전문 회사로 로봇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도 집중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게 오늘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언급은 됐지만 과장님으로 최선우주로 선택받지 못한 게 현대예요. 네. 지금 마치 일사님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도 좀 함께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보다도 먼저 투자를 하면서 선언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콘으로는 현대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가 이 뉴스를 가지고 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업이 큰가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2025년까지는 현대차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UAM도 있을 거고, 뭐 보스턴 다이너스 로봇 산업도 있겠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기를 위해서는 현대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2024년이나 25년이나 로봇이나 이런 아까 UAM과 같은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에 대해서 마치 로봇 빙의한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증 해결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